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유재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이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적인 성과를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성과를 얻기는 하지만은 가끔가다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어려울 때 기적의 이론을 만들어서 기적적인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왔고 또 저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적의 이론을 만든 것은 1965년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첫 케이스로 8월 9일자 65년 8월 9일자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구로사와 목장이라는 목장에서 하루에 13시간씩 실습을 하면서 목장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5년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2달러에 불과했고 우리나라 적선은 6,600대에 불과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195배가 많은 128만 9천 두나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축산이 너무나도 일본에 비해 뒤떨어졌다. 그 일본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제가 충청남도 당진의 매살리라는 곳에다가 2만 평의 야산을 개간을 해서 목장을 개설하다 갔습니다마는 제가 돌아와서 목장 하나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경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건대 축산과 1기로 졸업했기 때문에 바로 축산 경영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해서 전국에 있는 축산 경영자들에게 적정 소득이나 적정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말을 모르고 일본에 가서 목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 빼고 네트로 13시간씩을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니 라디오를 목에다 걸고 히어링을 통해서 일본말을 익혔는데 제가 1년이 지나서 1년 반이 됐을 때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주인 아줌마한테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일주일만 시간을 좀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더니 유상이 젖은 잘 짜고 일은 잘하지만은 일본의 국립대학인 나고야 대학원은 일본의 천재들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유상과 같은 실습생이 들어간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괜히 일만 충나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그 옆에서 밥을 먹던 고등학교 1학년짜리 고이치군이 어머님이 왜 유상이 대학원 가는데 쌍지평 들고 반대합니까? 그렇게 옹호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사실 일주일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애국에 그것도 국립대학 대학원에 시험을 칠 수 있느냐? 제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도 1년 동안 정신통일해서 건대 축산과 1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은 절대적 신념을 갖고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노력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정신과학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출세를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뒤떨어진 한국의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역사가 10번 변해도 건전하다. 이런 건전한 목표에 내가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절대적 신념을 갖게 되면은 잠재의식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만이 잠재의식이 활동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신념이라는 건 무슨 용어냐? 제가 일본 동경대학의 머리연구소의 오구마 교수를 만나서 그 분야를 전공하려고 하다가 제가 동경대학 앞에서 40권의 책을 사가지고 보는 중에
Think and Grow Rich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절대적 신념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모든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제가 신념 마력이라는 책을 중학교 때 읽고 신념 철학을 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절대적 신념이라는 것은 100% 신념이다. 그 100% 신념을 가지면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내 목표는 건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전한 목표에 절대적 신념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절대적 신념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분석될 수 없는 모든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라는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제가 절대적 신념을 갖고 부탁을 하면은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무한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이 대학 교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나올 예상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 예상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는 책을 동경의 진보자라는 서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서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영양을 계산해서 놓고 밤을 새워서 11권의 책을 읽고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나고야 대학 출신의 학부 출신의 3명과 제가 4명이 시험을 쳤는데 제가 전공 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가 제가 일주일 공부해서 나와가지고 1시간에 6장의 시험 답안지를 썼고 1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정서를 해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학생에 대해서는 구두점을 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5명의 교수가 들어왔는데 제가 취업 반지를 날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한마디 물으면 10마디를 대답을 하니까 일본의 교수들이 자네는 일본서 태어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당진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일본을 말을 맞서하고 왔느냐?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공부하고 왔는데 사실은 소니 라디오를 목에다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장에서 실습하는 동안에 일본 소들이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히어링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소니 목에다 걸고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교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갸우뚱갸우뚱 했습니다만은 합격자 발표하는 데를 가보니까 자기들이 가리킨 4년 동안 가리킨 제자들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장학생으로 수석 합격해서 1년간 수업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적적인 성과를 얻게 됐는데 그 기적적인 성과를 정신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역시 목표가 건전해야 한다. 그 건전한 인생 목표에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잠재의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주에 있는 모든 원리가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하늘이 도와주지만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하늘이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원리라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는 일들은 우주가 도와주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건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의 자세에 하늘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전한 인생 목표 플러스 절대적 신념 플러스 잠재의식 플러스 최선의 노력이라는 기적 이론의 방정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결과 2년 뒤에 석사 과정을 마쳤을 때 69년도에 바로 한국 야구르토 사장하시던 윤케용 박사님이 일본의 야구르토 합작관계로 오셔가지고 영남대학에 축산대학이 생기고 축산경영학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겼는데 자네가 처음으로 축산경영학을 전공했으니 교수로 거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른 데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학장님의 성의에 제가 감복을 받아서 이력서하고 학적보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만은 그래서 70년 3월 1일부로 제가 건국 영남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목장도 만들고
제가 거기에서 정신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후기대학이고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절대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건전한 인생 목표만 갖고 산다면은 너희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서 제가 기적 이론에 대한 강의를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듣고 축산가공학과 학생이 탁과 선택을 제 축산경영 탁과 선택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학생이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일주일 했으면 자기는 1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하신 대로만 된다면은 자기가 서울농대 식품공학과에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붙여놔라. 여영근 서울대학 식품공학과 대학원 합격이라고 써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정신통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 2개월 후에 교수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이 녀석아 머리도 기계인데 그 머리가 돌아가려면 우유를 충분히 마셔야 영양이 공급이 되는 것이다. 머리가 활동하는 데에는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바이타민 B1, 6, 12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우유니까 우유를 마음껏 마시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뒤로는 뭐 아프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 8개월 후에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원서를 내려고 하니까 69년도에 생긴 영남대학에서 왔다고 하니까 원서를 안 받아주겠다. 사무직원이 그런답니다. 근데 그때는 대학원 학생을 한 명 뽑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서울대학의 식품공학과 학부 출신 1, 2, 3등짜리 그 다음에 고대, 연대, 이대에서 20명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촌에서 학생이 왔느냐 해가지고 사무직원이 건방 떠느라고 원서를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사무직원 바꿔라. 사무직원 보고 내가 가르친 학생인데 거기는 영남대 학생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제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하십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 원서 때만 벌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원서를 받아줬어요. 근데 이 학생이 원래 축산가공과 과목하고 식품공학과 과목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12과목 과목 중에 하나도 과목이 맞는 게 없고 그게 또 영어 독일어에서는 모르는 단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74년도인가 데모를 많이 할 때 서울에 올라와서 1년 동안 학원에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목은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했느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엽서로 교수님의 기적 이론을 활용하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엽서가 왔고 거기 교수가 좋은 학생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서는 또 지방대학 교수들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또 합격을 했는데 박사학위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경북대학교 낙농학과 주임 교수로 지금 있는데 그 여영근 박사입니다. 그 여영근 박사가 남양유업하고 같이 아마 연구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개발했어요. 그때 제가 머리가 아플 때 우유를 많이 먹으라 했더니 우유와 머리 관계를 해가지고 DH 우유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1시간의 강의에 여영근 박사는 완전히 스타 교수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동필 장관, 지금 농축산부 장관이 이동필 장관은 축산경영학과 6기생인데 그 학생은 저한테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광석 교수라는 2기생 선배가 있는데 2기생 선배가 서울대학 농업경제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의 하와이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선배니까 자기도 서울농대 농업경제학과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 요령을 좀 얘기해 주시오 하고 편지를 냈대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건 유재창 교수의 기적이론을 활용하면 되느니라고 하면 편지가 왔다 이야. 그래서 아차 바로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8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의 농업경제학과에 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서울대학 배지를 달고 내가 모교로 78년도 왔었기 때문에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교수님한테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서야 교수님의 기적 이론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농업경제과 대학원을 나오고 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미국 가서 학위를 해가지고 와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원래 전통술 담당 연구원으로 있다가 농촌경제연구원장이 된 다음에 작년에 농축산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치호 박사라고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출신인데 그 학생도 나한테 강의를 듣고 일본 문보성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3년 정도를 공부해야 문보성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이 학생은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자기는 9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나한테 연락을 왔는데 제가 건대 축산대 합창을 당시에 그 학생이 일본에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그 학생이 축산대학을 최근에 동물생명과학대학으로 바꿨는데 학장도 했고 또 대협력처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은 정말로 제가 자기가 그렇게 내 강의를 듣고 합격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알지. 그 이에 나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예를 들었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인 유신환 군이 원래 경기고등학교 2년까지는 이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과를 하고 나서 자기는 엄마가 의사가 되라고 이과를 보냈는데 할머니가 거기 건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에 3년 있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문병을 오셔서 문병을 와서 보고 자기는 의사가 별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급 공무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2학년 마치고 나한테 진학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서울법대를 갈 수 있으면은 그럼 서울법대를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340점 만점에 320점을 맞아야 서울법대 안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책상 앞에다가 서울법대 320점 유신한 합격이라고 써붙여놓고 제 책상에도 써붙여놓고 1년 동안 정신도우미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치고사에서 319점을 맞았어요. 그 319점을 맞고 무난히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서울법대 신문사에 기자로 또 포섭이 돼가지고 맨날 글 쓴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4학년 될 때까지 고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서 4학년 가서 제가 너는 고시에는 관심이 없느냐 하고 내가 물으니까 대학원 가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대학원 가서 2년 만에 다 해치워서 40회 사법고시를 파스해서 지금은 지향이라는 노폼에 변호사로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판사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변호사로 빠졌는데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 이론은 제가 제자들한테도 해봤고 우리 아들한테도 해봤고 또 최근에 2005년도에 우리 건국대학에서 건학정신과 대학생활이라는 그런 과목을 제가 맡으면서 학생들한테 100년 인생설계 레포트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에 들어오면 보통 20세인데 우리는 120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 목표를 결정하라. 그래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라 이랬습니다. 이 학생들이 건전한 인생 목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사회나 인류의 평화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인생 목표를 설정하라. 그런 다음에 1차 5개년 계획부터 20차 5개년 100년 동안 인생 설계를 해서 써내라. 그랬더니 최성현 군이라고 학생이 내 책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이 화학과 학생인데 자기가 내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에 일본 나고야 대학 대학원에 수석으로 합격한 내용을 듣고 마침 그 외국인 학생들의 그 통역사 시험 자격이 있는데 그걸 보통 학원에서 5,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화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유 교수님이 말씀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미취학 운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 공부해서 4과목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졸업할 때 2005년도 8월 달인가 졸업을 했는데 이 학생이 화이자에 근무를 하다가 또 세계적인 기업인 존스앤존스라는 기업에 가서 지금 열심히 미국, 일본, 하와이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활동을 하는데 이 학생도 내 강의를 듣고 완전히 휠이 꽂혀가지고 일주일 만에 자기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라고 하는데 그 학생의 인생 목표는 뭐냐? 이북을 비롯해서 인도나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돈을 벌어서 구호 물자를 다 주겠다. 그 다음에 글이 없고 한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치겠다. 이와 같이 아주 건전하고 대단히 원대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은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목표 교육을 대학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건전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적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 건전한 인생 목표 갖기 운동을 통해서 이 지구촌의 70억 인구들도 한국이 정신문화의 주도적인 그런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삶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50년의 인생 설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죽을 때, 입관식할 때 정말로 웃으면서 이 지구촌에 태어나서 보람된 삶을 살고 갔다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지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